아버지, 저희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제 아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청소부로 변장해서 그 여자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것들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는 장면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입니다. 이 도시에서 건설회사를 30년 이상 운영해온 사람이죠.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제가 가진 재산이 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 아들 준호입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후 준호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제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일반 직원으로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무도 준호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게 했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정말 뛰어난 직원으로 성장했어요. 회사 내에서 그의 평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차근차근 승진했고 이제는 중간 관리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회장실에서 그를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렇게 준호는 제 회사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저는 회장실에서 그를 지켜봤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직원들도 준호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준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통화가 제 삶을 바꿔놨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상대는 누군데? 저희 회사 마케팅 팀장인 박수연입니다, 아버지. 그 순간입니다. 뭔가 찡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났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 때문에 만났어요. 신제품 론칭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유능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랑 정말 잘 맞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 여자의 모습이 대충 그려졌습니다. 회사 마케팅 팀장이면 꽤 똑똑한 여자겠지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마케팅 팀장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녀가 상사에게 많이 기대고 자신의 업무를 남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녀가 회사 내에서 인맥을 많이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소문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 좋겠네. 그런데 말이야.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해.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직장 동료라는 게 말이야. 일하는 모습만 보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를 수도 있지 않겠니? 아버지, 저희 알고 지낸 지 반년이 넘었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저는 수연이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직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조심스러운 건가?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네, 주말에 시간 되세요? 수연이와 함께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걸까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수연이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회장님이세요? 아, 몰랐는데 준호가 회장님 아들이었군요.
마치 놀란 것처럼요. 그녀는 확실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외모에 말투도 정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수진이 손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놀람과 당황함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것들을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가 다시 차분해졌거든요. 마치 어떤 계획이 잘 풀려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준호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눈은 절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준호가 말을 걸면 금세 표정이 밝아져 한마디 한마디 소중히 듣는 척 했습니다. 이상했어요. 결혼을 승낙받으려면 아버지인 저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저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꼭 저에게 뭔가 들키지 않으려는 듯 보였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수연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그 질문에 준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물론이지 축하한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서두르지 않아도 될까 싶어. 조금 더 생각해 본 후 결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충분히 생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화기가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아까의 경계심 어린 얼굴에서 순식간에 밝은 미소로 변신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바꾸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자라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혹시 준호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회사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준호에게는 다정하면서도 저를 처음 봤을 때 순간적으로 반짝였던 눈빛이 계속해서 제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이 여자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 아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인 이사 정태호를 불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이죠. 정태호 이사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제 표정을 읽은 것 같았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수연에 대한 의심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그에게 전부 설명했습니다. 정태호 이사는 저의 말을 듣더니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 방법이 과연 좋을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저의 설득으로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변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변장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 외모를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정태호 이사는 전문 분장팀을 섭외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에 노화 분장을 해주었고 머리카락을 회백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70대의 허름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도 자연스럽게 굽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복장을 착용했고 목소리까지도 낮고 거친 톤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정태호 이사는 가짜 신분증까지 준비해 주었어요. 저의 새로운 이름은 김봉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본격적인 취직 준비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정태호 이사의 도움으로 저는 회사에 있는 건물의 청소부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청소 경험이 없었지만 며칠간의 교육을 받으며 빠르게 익혀나갔어요. 청소도구 사용법, 각 구역별 청소 방법, 건물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일상적인 마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아무도 이 허름한 청소부가 이 건물의 회장이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완벽한 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고 실전에 나갈 차례였어요. 그 전에 저는 준호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가 제 목소리를 듣고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였습니다. 제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제 목소리가 변했다고 느낀 건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거짓으로 당분간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피하면서도 당분간 연락을 끊고 개인적인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준호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묻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냥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어요. 제 아들을 속여야 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감정을 다시금 다잡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제가 처음 회사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변장이라는 증거였어요. 관리자들도 저를 그냥 새로운 청소부로 대했고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했어요. 사무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부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마케팅 팀이 있는 공간이 제 관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연이의 책상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을 청소할 때마다 저는 그녀의 책상 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메모장, 펜, 그리고 가끔씩 개인적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깜빡이곤 했는데 그 내용들이 모두 준호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마케팅 회의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에는 수연이 실제로는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한편 준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의 모습을 종종 목격했는데 언제나 집중력 있는 얼굴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가 제 자식임을 아무도 모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매우 좋았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차근차근 실력으로 인정받아왔거든요. 제 가슴이 자랑스럽고도 아팠습니다. 이런 좋은 아들이 저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게 둘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수연이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거울을 보며 오래 머물렀고 점심시간이 되면 누군가와 만나곤 했어요. 그 누군가가 회사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전화 통화였어요. 건물의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곤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준호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매일 밤 근무를 마친 후 정태호 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들은 것들, 그리고 제 의심들을 모두 전했어요. 정태호 이사는 저의 말을 듣다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이미 수연이 순수한 마음으로 준호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희는 밤새 계획을 짜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연이의 진정한 의도를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회사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수연이의 진정한 모습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심했어요. 청소를 하다가 실수해서 그 자리를 다시 닦아달라고 할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날카로워졌고 문을 닫으라고 할 때는 손짓으로만 가리켰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그녀의 책상 근처를 청소하자 냄새가 난다고 놀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의 수치심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나타나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눈빛은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조절했거든요. 저는 회의실 밖에서 그들의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준호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그녀는 열심히 듣는 척했고 준호가 농담을 할 때 그녀는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일 리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는 제게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저는 사원 식당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이 마케팅팀의 다른 여직원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말이 명확하게 들렸어요. 그 여직원은 수연에게 준호와의 진전을 물었고 수연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호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회장과의 만남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고 수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계속해서 청소를 하는 척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차분히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수연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너무 깊어졌으니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준호는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완벽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수연은 처음부터 준호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정태호 이사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식당에서 들은 대화, 그녀의 표정, 그리고 모든 정황들이 이미 충분한 증거였어요. 정태호 이사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준호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변장한 청소부가 증거를 제시한다면 누가 믿을까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준호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알릴 방법을 말입니다. 다음 주가 되자 저는 더욱 세심하게 수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거일동이 모두 의심스러웠거든요. 오후 3시쯤이면 그녀는 항상 휴대폰을 들었고 그 통화 상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태호 이사의 도움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실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난주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준호가 없는 날에만 집중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건물 주차장에서 만났고 팔짱을 끼고 다니기도 했으며 때로는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정태호 이사에게 보였습니다. 그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직접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더욱 주의 깊게 수연을 따라다녔습니다. 청소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그녀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녀가 건물을 나갈 때마다 저는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준호가 출장을 간 날이 있었는데 그날 오후 이 시경 수지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기 위해 저는 관광객인 척하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수연이 편집숍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의류를 구매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나왔어요.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저는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준호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정태호 이사와 한 번 더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에 대한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정태호 이사와 저는 오랜 시간을 들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 들은 모든 것들, 그리고 확인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정태호 이사는 처음엔 회장님이 이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걱정했지만 결국 제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회장의 아들이기 이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조카 같은 존재인데 그런 그가 착각 속에서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준호에게 언제 어떻게 진실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우면 준호가 충격을 받을 것이고 너무 늦으면 결혼이 먼저 진행될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이번 주말에 준호에게 만나자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출장이 잡혀 며칠간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다른 기회이기도 했어요. 준호가 회사에 없다면 수연이는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며칠 동안 수연은 여러 번 건물을 나갔고 매번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공원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카페에서 가깝게 앉아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제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이 허름한 청소부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매 순간이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거든요.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준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정태호 이사에게 이제 진실을 알릴 시간이 됐다고 말했어요. 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준호를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차분하게 대화하기 위함이었어요. 정태호 이사가 준호를 호텔로 데려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마침내 청소부 김봉수의 가면을 벗을 것입니다. 호텔의 조용한 라운지에서 저는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청소부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정태호 이사와 준호가 들어왔을 때 준호의 표정은 의아해 보였습니다. 왜 자신을 여기로 불렀는지 몰랐거든요. 정태호 이사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모자와 분장을 벗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자 그의 입은 벌어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가까스로 중얼거렸을 때 저는 그에게 조용히 앉으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처음 수연이를 만났을 때의 의심부터 시작해서 청소부로 변장한 이유,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본 모든 것들까지 말이에요.
준호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의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개입했다는 사실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들은 대화, CCTV 영상, 그리고 그 남자와 만나는 모습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준호는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수연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점차 제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을 보고 난 후엔 변했어요. 차 안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수연의 모습, 공원 벤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정태호 의사도 조용히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준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수연이의 배신감이 너무 컸다고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준호는 수연과 만났습니다. 저는 정태호 의사 전화기를 통해 듣고 있었어요. 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접근했는지를 말이에요. 수연은 처음엔 부정했지만 준호의 차분한 태도에 결국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호를 사랑하긴 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수연이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요. 그리고 회사는 그만두라고 했어요. 자신과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는 다 알 것이라며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준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여러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연은 결국 회사를 사직했고 준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청소부 김봉수로서의 역할을 마감했습니다. 다시 회장이라는 정체성으로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와의 진정한 대화였어요. 저희 부자는 호텔의 조용한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제 경영 철학,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는 처음엔 제가 자신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섭섭해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한 모든 것이 그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1년 후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식으로 제 뒤를 이을 임원진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혈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가 보여준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아버지와의 신뢰가 모두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직원들도 준호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가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던 중에 만났다고 했어요. 서연은 수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진심이 가득한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준호의 눈빛을 보면 이번엔 진짜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몇 달 후 준호와 서연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진중했고 따뜻했어요. 저는 축사를 하면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이 모든 것을 주고 가져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람을 찾아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저는 다시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준호를 속여야 했고 청소부로 일하며 수치심을 느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때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